네, 안녕하세요. 문풍당당입니다. 네, 오늘 뭐 하죠? 오늘 해볼 컨텐츠 교육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자수닷컴에서 어떤 좋은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찾는 법과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을 찾아보았는데 그럼 이력서 썼으니까 자기소개서도 본격적으로 써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라는 것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저희만의 이제 로직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쓰는 게 편리할지에 대해서 그렇죠. 좀 여러분들을 감을 잡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처음에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지 하면은 사실은 남의 거를 보게 돼 있어요.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고 어떤 거를 이거를 나한테 적용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런 명언도 있죠. 네. 진행하세요. 네. 똑똑한 척 한번 해보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어떠한 정규화된 폼이 존재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비교하다 보면은 비슷한 플롯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는 땡땡땡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웠고 네. 이 배운 경험을 통해 이 회사에 어떠한 부분을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취업 기관들, 스펙업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기관들에서 사실은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만들어져서 요즘도 돌고 있긴 한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처음 봤어요. 이런 양식을. 이런 양식이요? 네. 네. 이게 페이스북 한참 유행할 때 좋아요하고 스크랩하고 뭐 댓글 남기면은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졌던 건데 여기 있는 거 제가 정말 좋은 폼 제가 그때 옛날에 봤었던 그 정석 폼은 사실은 못 찾아가지고 제가 구글 검색을 했는데 아니 무슨 영어 문법 공부하듯이 그렇죠. 이게 결국은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것대로 구성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경험을 통한 자기소개 쓰기를 해서 저는 땡땡땡에서 땡땡땡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 중 어떠한 문제에 갈등에 부딪혔고 입사 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입사 후 몇 년 후 땡땡땡에 대한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요즘 스타 기법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학교라든지 아니면 취업 관련된 내용들에서 많이 소개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세대가 사실은 글쓰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폼에 맞춰서 쓰다 보면은 약간 좀 어거지가 되는 글들이 많아요. 여기서 땡땡땡한 경험을 찾기 위해서 막 기억을 되듬어가지고 어떤 성실성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쓰려고 성실했던 경험을 찾고 본인의 경험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에 본인의 경험을 맞추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폼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정규 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스펙이라고 하는 학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외활동 이런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름만 들어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최소 만장에서 네네. 그리고 좀 대기업급이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만 장 가까이 이력서가 들어온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 10만 장 읽는데 1절, 2절 반복하듯이 저는 땡땡땡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땡땡땡을 얻었고 이거를 사실은 한 70%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사실은 어떠한 큰 차이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폼을 쓴 사람들은 스펙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폼을 가진 사람들은 글이 안 읽히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공격적인 글쓰기가 어떤가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글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지인들한테는 저런 정석 폼을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문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안에서 튀어 보이기 위해서는 글도 좀 더 독특하게 써야 된다. 그렇죠. 좀 더 본인의 개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지. 문과들이 사실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특출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자기소개서에서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차별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형식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소설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고서 형식으로 1번 땡땡땡 2번 땡땡땡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저러한 폼을 쓰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어요. 사실 자기소개서 양식을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은 자유양식, 구조화된 양식, 역량 중심 양식이라고 제가 나눠봤어요. 한번. 이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문항이에요. 기업들마다 내는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라는 건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기업에서 빼놨어요. 자유양식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 폼,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드폼이라고 하는 지원 동기,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좀 물어보는 그리고 설명을 해주지 않는 불친절한 자기소개서 양식을 자유양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조화된 양식 같은 경우는 이 회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이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약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최소 문제는 3개 이상 되는 회사들을 저는 구조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비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헛소리 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 대답해라. 아, 오케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는 구조화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근데 궁금한 거를 직접적으로 알려달라고 하기에는 뒤에 지원자들의 실력을 봐야 되니까 그 궁금한 점을 조금 숨겨서 낸 문제들을 저는 구조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 대기업, 그룹사 뭐 이런 데들은 당연히 구조화된 양식 쓰고요. 역량 중심 양식이라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과는 좀 구별되게 본인의 경험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너의 얘기를 해봐라라고 의도적으로 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롯데나 지금 제가 네. CJ도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본인의 완전 경험만을 서술해라. 아니면 또는 존경하는 인물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고 삼성이 그렇죠. 존경하는 인물 뭐 좌우명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회사. 근데 보통 이런 회사들은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아예 빼고 그렇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만 물어본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지원하는 입장, 그러니까 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얘기만 하면 떨어지죠. 이 그 회사를 안에서 잘 녹여서. 그렇죠. 이런 이게 사실 함정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의 경험 물어봤다고 본인의 경험만 쓰면은 회사들은 싫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사들이라는 거는 사실 취준생들, 뭐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기졸업생들 같은 경우 다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교육기관이 있고 교육부서가 있고 재교육을 해서 회사의 그 직무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만 얼마나 역량이 있는가는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얘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애 맞아? 얘 우리 회사 알고 지원한 애야?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문항이든 앞서 소개했던 어떠한 자기소개서 양식이든 간에 직무에 대한 이해, 회사에 대한 이해, 시장은 업계죠.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어떠한 문항이든 어떠한 회사든지 간에 이 3가지가 골고루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3가지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실 어느 회사에나 쓸 수 있는 공용폼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빼놓고 자기소개서를 쓴 것들을 회사에 쓰게 된다면은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만 있다고 한다면은 삼성이라고 치면 수많은 계열사 중에 얘는 우리 계열사 아니어도 딴 데도 지원할 수 있었던 애잖아. 아니면 우리 계열사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편해 보여서 입사했나? 약간 좀 애사심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없이 업계랑 직무에 대한 이해만 쓰게 될 경우에는 얘는 우리 업계 아니어도 우리 회사 아니어도 딴 데도 이거 똑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 뭔가 허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이 3가지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많은 취준생들이 자기가 이거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쵸. 그게 사실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깊이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쵸.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얘기를 쓰느냐 그리고 각각 직무 회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쓰냐가 중요한 건데 그쵸. 사실 자기들은 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냥 거의 광고 수준의 내용들만 이해하고 저는 명확히 드러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대신 세련된 방법으로 글쓰기가 세련된 방법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알려주실 거죠? 다음에 알려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1번, 2번, 3번 문항을 보통 대부분 회사에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3가지에 하나를 반드시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3가지가 골고루 들어가야만 한 명의 통일된 인간성이 나온다. 보통 통일된 자소서를 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일된 자소서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본인이 이런 3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하나의 인물상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1번에서는 내가 활동적인 사람인데 2번에서는 세심한 사람이고 그렇죠. 또 3번 문항에서는 갑자기 소심한 사람이고 이게 엮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골고루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글을 써주는 것 자체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담당자가 한 자소서를 읽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1, 2, 3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주제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1번, 2번, 3번이 같은 문항으로 가면은 1번에서도 직무에 대한 이해, 2번에도 직무에 대한 이해, 3번도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무슨 그냥 프리랜서 전문가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반드시 배합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 취준 자기소개서가 그 대학 입시 논술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입시 논술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반드시 대학에서는 되게 너프한 글을 주고
그 안에서 논술해 보시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해진 일련의 답이 있잖아요. 정답이 있죠. 그렇죠. 백점도 있고. 그렇죠. 정답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고서 그 사람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어떠한 단어라든지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회사 자기소개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번, 2번, 3번이라는 문항을 왜 굳이 나눠놨나. 옛날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양식으로 알아서 기술하시오 하면 될 거를 굳이 1번, 2번, 3번으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거를 던졌을 때 너는 맞는 정답을 이야기해라. 최소한 오답은 얘기하지 마라 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답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은 어떠한 질문이 직무에 대한 이해, 회사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정답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조금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 미래에 대해서 물으면 90% 이상이 저는 시장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입사 후 포부에 대해 묻던가 뭐 가장 정확한 거는 사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아라. 많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는 사실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제가 속한 회사, 제가 속한 직무가 어떻게 그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해가느냐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 업계는 호황을 이룰 것이고 나는 그 사이에서 전문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묻는 게 아니라요. 정책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뭐 고령화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업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또는 어떠한 규제 때문에 우리 업계가 침체되어 있는데 뭐 앞으로 향후 그런 규제들이 풀리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라던가 이러한 어떠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사회적으로 연결을 해서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본인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본인의 역량과 연결지어서 해야 된다는 점.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데 막상 글을 쓰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시장에 대한 이해를 그렇다고 막 장황하게 우리 GDP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정도로 내가 이 시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써주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드린 이어가자면 사회적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입사할 때는 김영란법이 한참 이슈였죠.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쓰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이해다라는 거고요. 뭐 김영란법의 뭐 등장으로 또는 어떠한 뭐 사회적인 뭐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우리 업계는 조금 더 뭐 정도 영업, 뭐 흐름에 말맞추어서 뭐 지식 영업을 하게 된다던가 뭐 지식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는 뭐 발전하겠습니다라던가 이런 내용을 써달라는 거죠. 뭐 IT로 치면은 뭐 클라우드가 화제가 되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 영무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써달라는 거죠.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보통 5년, 10년 얘기하면 뭐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10년을 해외로 진출하겠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네. 사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오답. 네, 5년 후 네. 회사의 적응을 통해서 뭐 10년 후 선배들에게 배운 지식을 통해 뭐 20년 후 뭐 팀의 리더가 되어 이게 정확하게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1번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직무에 대한 이해예요. 직무 역량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물어봐요. 직무에 대한 이해는. 네, 뭐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 아니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노력 또는 이 직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직무나 역량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써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직무를 이해한 거에 대해 써줘야 돼요. 단순히 영업이라고 해서 저는 뭐 B2B 영업이 어쩌고 B2C 영업이 어쩌고 무조건 틀린 답이죠. 우리 회사는 어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그 고객들에게 어떠한 영업 방법을 주구로 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오답은 저는 뭐 B2B 영업 이 회사는 뭐 B2B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간의 관계를 어쩌고 이게 정확하게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좀 더 필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써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공부 좀 하고 써라. 그렇죠. 정확하죠. 깊이 있게 네. 디테일하게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써라 라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남는 하나는 회사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거 2개 쓰고 남는 문항 1개는 회사에 대한 이해를 써주면 됩니다. 이 업계에서 이 회사는 뭐를 하고 있고 또는 어떠한 제품이 잘 나가고 있고 또는 뭐 이러한 제품을 어떻게 홍보하는 방식에서 혁신을 이뤄냈으며 보통 제품에 대한 이해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남다른 뭐 복지라든지 남다른 어떠한 인사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차별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이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 회사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봤고 이거 근데 사실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면은